이거를 갱신하지 않아요. 보통 셀프 등기 하신 분들이 이거 안 하죠? 이것도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저희 세무법인에서 연결된 법무사 쪽은 기간이 됐다 그러면 알려드려요. 셀프 등기 하신 분들은 다 놓쳐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로뎀 세무법인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법인 설립하시고 법인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법인 내용 모르고 계셨다가 과태료 처분 받거나 이게 좀 뭔가 좀 금전적인 손해 아니면 다른 이슈가 생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제가 물론 법무사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 법무사가 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업력이 좀 그래도 긴 사람으로서 이게 저도 듣게 된 풍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분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거래처 대표님들 아니면 우리 법인 설립 도와드린 분들한테 이 내용은 항상 설명드려요. 그러면은 대부분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혹시나 불가피한 과태료 처분 이런 거 받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법인 설립이 딱 됐어요. 이런 봉투를 하나 줄 거예요. 이거 뭐 저희 로뎀 세무 서류 봉투긴 한데 대부분 법무사나 이런 곳에서 이런 각대 봉투에다가 여러 가지 서류를 넣어줘요. 저도 한번 열어볼까요? 저 사실 저 영상 찍기 위해서 좀 넣어놓은 거긴 한데 이거 저희 세무법인 서류예요. 저희 세무법인 거 서류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 볼게요. 여러 개가 있어요. 막 아유 이거 뭐야 할 정도로 많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법인을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법인 처음 설립하신 분들도 좋아요.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그 전에 제가 하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은 법인 설립 등기 셀프로 하는 법 이런 영상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블로그 글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당부를 드릴게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도 우리 협업 법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거 인터넷 등기 하는 거 법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험하대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숨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등기만 해요. 과태료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 업종 같은 거 이런 주소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도 전혀 못 받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무사 쓰세요. 네, 법무사 쓰신다고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법무사 등기 비용, 이 설립 비용 저희 협업 법무사님 20에서 30만 원 받으세요. 그거 처음 설립하는데 딱 한 번 드는 거예요. 그거 아끼겠다고 인터넷 등기 하지 마시고 전문가 끼고 안전하게 등기하시고 그거에 책임 소재가 있다. 그럼 법무사 쪽에서 다 그 위험 요소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안전하게 설립부터 좀 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주요 서류를 좀 안내를 드려 볼게요.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 명세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뽑아서 하얀색 A4 용지긴 한데 처음에 딱 서류 봉투에 보면은 노란 색깔 종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등기사항 전부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보통 설명을 드리냐면 이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있는 개인으로 따지면 약간 초본 같은 서류다. 근데 이 등기는 누구나 띌 수 있는 서류. 법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모든 법률 행위가 법인은 이 번호로 매겨져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싶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쓰잖아요. 법인은 이 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소 써 있지. 그리고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꼭 써 있어요. 이 업종 잘 아세요? 이거 저는 세무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이건 세무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면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기 낼 때 조금은 포괄적으로 하셔라. 업종을 포괄적으로 넣어야지 이거 그냥 지금 단편적으로 나는 제조업 할 거야. 그래서 제조업만 딱 넣어요. 나중에 물건 사다 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내 부동산에 매입해서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법인들이 그런 건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을 포괄적으로 넣어야 돼요. 이거 등기사항 정정하려면 돈 들어요. 등기소 가셔가지고 이거를 다 수정해야 돼요. 그때 또 막 돈 들거든요. 수수료 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셔라. 내가 처음에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할 것 같은 업종들이 있으면 좀 폭을 넓게 생각해서 업종을 넣자.
업종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사진, 임원들에 대한 그 인적사항이 써 있어요. 그 중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대표이사는 집 주소가 표시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법인 등기에 표시가 돼 있다는 거는 대표자가 집을 이사 가면은 법인 등기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 내가 우리 법인 저기 사무실 좋은 곳 나와서 이사 갔어. 이 등기 바꿔야지. 보통 알아요. 근데 내가 대표이사인데 내 집을 이사 갔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바꿨어요. 주소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 법인 등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 염두를 잘 못하세요. 이게 과태료가 나와요. 안 바꾸면. 이거를 기간이 있어요. 이사하고 등본 바꾸고 등본 주소 바꾸고 2주 이내 하셔야 돼요. 2주 이내 안 하면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를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어요. 이거 임기제거든요. 이거 달아놨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3년이에요. 3년마다 갱신 포인트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갱신하지 않아요. 보통 셀프 등기 하신 분들이.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그냥 멍하니 계시다가 과태료 처분당하는 거예요. 이거 임기가 만기된 시점으로 2주 이내에 연장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재임 등기라고 하는. 이거 안 하죠? 이것도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등기 사항을 제때 안 바꾸면 그냥 과태료가 다 5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때리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과태료는 나올 수 있다. 등기하면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 저희 세무법인에서 연결된 법무사 쪽은 기간이 됐다. 임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알려드려요. 재임 등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게요. 서류 좀 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 마치고서 이거 대표자 주소 바꾸면은 이거 갱신 등기 하셔야 되니까 꼭 알려주세요. 이런 거 안내를 하는데 셀프 등기 하신 분들은 다 놓쳐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로뎀 세무법인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셀프 등기 하셨어도 좀 공부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등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도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면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 중요한 내용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서류, 인감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류. 법인은 보세요. 이거 서류 한 장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사람. 법으로 인격체를 인정했다 해서 법인이에요. 서류죠, 서류. 어디 뭐 은행 갔어요. 신분증 요구하죠. 신분증이면 자기 신분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법인이에요. 법인은 얼굴이 없어요. 그럼 신분증이 뭐냐? 이 인감증명서예요. 이 인감증명서. 이 인감도장. 이거 법인 설립하면 다 파죠? 이 인감도장이랑 이 인감증명서상에 이 도장이 일치하느냐. 이게 신분증이에요. 되게 중요한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어요. 보통 은행권에서도 30일 이내의 것을 들고 오라고 해요. 왜냐? 도용의 위험이 있으니까. 보세요. 이 도장이랑 이 인감증명서만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권장 드릴게요. 평상시에 이 인감도장 많이 찍지 마세요. 이거 아무데나 찍어놓고 도장찍 가면 똑같이 파줘요. 이 리스크를 굳이 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 권장 드리는 거는 사용인감 같은 거 하나 팔아. 편하게 도장 찍을 수 있는 거. 법인 이름 박아가지고 편하게 쓰셔라. 저도 이 인감 도장은 부동산 계약하거나 은행 가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갈 때만 써요. 우리 직원들 굉장히 우리 법인 도장 많이 쓰거든요. 뭐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보내거나 세무서에다가 서류 제출하거나 이럴 때 제 도장, 세무법인 도장 되게 많이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감 도장 쓰는 거 꼭 주의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인감 증명서는 유통기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재발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서류 봉투에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인감 증명서랑 이 인감 카드는 세트예요. 이 카드 뭘까? 뭐 신분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감 증명서가 사용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아까 30일이라 말씀드렸죠? 재발급을 해야 될 때 이 카드가 꼭 필요해요. 이거를 발급할 수 있는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안 카드예요. 여기 있는 시리얼 번호, 그리고 보통 법무사 쪽에서 이거를 파주시면은 그 비밀번호를 꼭 적어서 주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원래는 옛날에는 등기소라는 곳을 가야 됐어요. 등기소를 가서 이거를 제시하고 이 인감증명서를 재발급을 받았는데 요즘 무인 발급기 참 많거든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도 이 인감증명서를 이 보안카드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어요. 저도 급하면 이 카드 가지고 가서 직원 보고 뽑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도 중요하겠죠?
분실하면 안 되겠죠? 어디서나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랑 이 보안카드는 세트다. 그러니까 세트로 잘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서류 세 번째. 저는 이제 세무법인이기 때문에 세무법인은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주주명부라 써 있을 거예요. 네, 주주명부. 이 회사의 지분을 몇 %씩 보유하고 있냐, 이거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거를 처음에 법인 설립하면은 이제 법무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 서류는 등기되거나 뭐 국가에 보고되는 서류는 아니에요. 이 서류도 보통 법무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류로 만들어준 서류예요. 이 서류가 뭐 평생 보관해야 되는 이런 서류는 아니다. 주주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비상장 주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비상장이라는 뜻은 상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상장은 뭐냐? 우리가 주식시장에 주식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할 수 있어도 누군가 뭐 이런 시장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주식 생각보다 꽤 바뀔 수 있어요. 저번 매뉴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족들이나 뭐 자녀분들, 뭐 그 같이 하는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나눠줘도 된다. 나눌 거면 사업 초창기에 나눠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나눴어요. 그러면 설립할 때 이 지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꾸면 돼요. 바꿔서 여기 밑에 인감 도장 하나 빵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주주 명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공시하거나 이걸 어디에다가 뭐 제출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주주 명부 양식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거 양식 다운받아서 본인들이 타이핑 치시면 돼요. 타이핑 치고 인감 도장 하나 찍으면 제대로 된 주주 명부가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더 나아가서, 그리고 네, 정관이라는 서류가 또 있습니다. 정관. 한자로 정관 써있죠. 이 정관은 회사 법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정한 법. 이게 근데 나라에서 정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회사 법에다가 우리 회사는 퇴직급이 없어. 이렇게 해도 그건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법이 나라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의 법령을 이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나 임원은 지켜야 돼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뭐 정관을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포괄적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관은 기재사항이 3개로 나뉘어요. 절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절대적 기재사항만 아시면 돼요. 임의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경을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다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면은 나라에다가 등기, 보고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회사 상호. 회사 상호가 바뀌었다 그럼 정관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다. 그리고 회사의 설립 목적이 바뀌었다, 업종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주소 바뀌었으면 정관도 바꾼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총수, 주식수 이런 것들도 여기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 바꿨으면 이것도 보고한다. 예. 이런 것들 느낌 오시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 이런 게 절대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거 바꾸면은 이걸 등기 기재사항을 바꾸면서 정관도 같이 변경 등기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만 유의를 하세요. 여기에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은, 정관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내용을 이거는 세무사로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세법적인 내용이에요. 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정관이 되게 촘촘해요.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저는 소상공인의 친구니까 우리 중소기업 마인드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대부분 설립할 때 정관은 표준 정관이에요. 대부분 이 정관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표준 정관을 쓰는데 표준 정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관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1배수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감독님 대표이사죠? 법인 운영하시죠? 급여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 법인을 10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이 5천만 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달 평균 급여 500만 원에다가 내 근속연수 10년.
그러면 5천만 원. 이게 끝. 세법에서 더 주지 말라 했어요. 임원들은 딱 그거 세법에서 정한 금액만 줄 수 있다. 하지만 정관에서 그 배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에서는. 옛날에는 이 배수가 되게 높았어요. 저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막 7배, 5배수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법이 괜찮았어요. 다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정관에 써 있으면. 악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세법이 좀 많이 규정이 낮아져서 2배까지만 인정해줘요. 이게 결국에 나중에 소득세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2배까지는 지정을 해놔도 괜찮다. 그럼 감독님 아까 5천만 원 받을 수 있던 거 퇴직금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퇴직금 많이 받는 거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퇴직금은 제가 인생의 최후의 보루의 소득일 수 있다. 그랬죠? 세법 구조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소득일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안 매겨요. 퇴직금. 누군가의 마지막 소득일 수 있겠죠? 은퇴하면서 받는 거니까. 연금 소득. 누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마지막 소득일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굉장히 싸게 매겨요. 퇴직금도 이게 배수 조정에서 고액을 받아도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거에 비하면 세금이 진짜 싸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높여놓으면 좋다. 그리고 플러스 건강보험 안 때려요. 건강보험도 인생의 최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안 때려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3월마다 배당 받으셔라 이런 얘기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기 배당은 3월에만 받을 수 있어요. 정기 배당이니까. 하지만 내가 중간중간에도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난 상반기 지나서 7월에도 한번 받고 싶어. 이거를 중간 배당이라 그래요. 배당을 중간에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정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보통 표준 정관에 없어요. 예, 저도 여기 보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 중간 배당은 필수는 아니다. 퇴직금은 꼭 넣어두시면 좋다 생각해요. 하지만 중간 배당은 이거는 필수는 아니다. 정기 배당만 잘 받아도 사람이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배당이 종합과세 안 되고 건강보험료 안 나온다 그랬죠? 내가 정기 배당을 잘 받았는데 중간 배당은 그럼 또 2천만 원을 또 받아도 되냐? 그건 아니다. 내가 이미 정기 배당 때 2천만 원을 잘 받았으면 중간 배당 받으면 그때 세금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기 배당을 잘 받고 있다면 중간 배당은 굳이 안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퇴직금 배수 같은 거, 나 지금 우리 정관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퇴직금 받기 전에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는 보자. 우리 정관에. 나머지 뭐 또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서류들 또 있어요. 뭐 발기인 총회이사로 조사보고서 이런 서류도 있는데 이런 서류는 지금 설명드린 서류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설립할 때 들어가 있던 서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거나 은행 가시거나 이럴 땐 필요한 서류니까 서류 봉투 속에 잘 넣어두기는 하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법인 설립 서류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법인 설립했다고 끝 아니죠? 여기에서 제가 기초 매뉴얼 이거 우리 세무 기장 하시면은 항상 안내해 드리는 거 있는데 요것만 한번 잠깐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만드셨을 거예요. 법인 계좌 꼭 개설하자. 요즘 법인 계좌 만들기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법인 설립하셨으면 은행 만들 때 이 2가지 요건, 대표이사의 주거래은행 플러스 법인 주소 인근 주소지 은행. 이거 요건 꼭 만족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 은행 갔다 허탕 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공인인증서 2개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용이랑 그리고 일반용 4,400원짜리 2개만 받으세요. 범용 공인인증서 받으실 필요 없어요. 11만 원짜리. 그리고 법인카드 신규로 만드시는데 신용카드 한도 너무 낮다. 신생 법이니까 한도 너무 낮아요. 체크카드 꼭 같이 발급하세요. 계좌 발급하면서 체크카드 발급 안 해놓잖아요. 나중에 은행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만들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주주 변경하실 거면은 지금 바꾸자. 주주를 바꿀 거면은 매출이 생기기 전에 그 지분율이 좀 쭉쭉 찢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 생기고 내 회사에 돈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바꾸시면은 나중에 주식 평가하다 보면 막 세금 터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매출 생기기 전에 좀 주식 같은 것도 변경하실 일이 있다면은 그때 미리 좀 바꿔놓자. 그리고 통장 입출금 관리 잘하자. 개인 사업자만 하셨던 분들이 법인 운영하시면은 통장 관리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통장 관리, 입금, 세금 계산서 끊고 내가 매출 발생시킨 것만 돈 들어온다 1차. 그리고 지출, 내가 정상적으로 카드 쓰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했거나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출한다. 적격 증빙에 대해서만 입금받고 지출한다 이거예요. 인건비 신고하고 지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통장에 돈 쌓였다 자꾸 막 꺼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법인의 암덩어리가 돼요. 나중에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입출금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대표자 급여 측정 잘하자. 이거 급여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우리 대표자 급여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한번 안내해 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져요. 대표자 급여는 정말 좀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자세히 안내해 드려 볼게요. 오늘 이 영상은 법인의 기본에 대해서만 좀 잘 숙지해 보자. 이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영상 보시고 그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